예, 안녕하세요. 전투태제입니다. 오늘은 그 이틀 전이나, 일일 전이네요. 신옵이라는 분께서 저한테 좀 질문을 좀 길게 하셨어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직장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답변을 못 하다가, 좀 이제 좀 쉬다가 이제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. 좀 답변이 늦은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제가 어, 글을 쳐가지고 답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좀 내용이 길고요. 또 전달을 이게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런 접근 방식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.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는 조금 뭐 그냥 지나면서 알게 될 부분이고 하나는 이제 재료에 대한 거를 답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이제 계속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야 설명을 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, 말하면서도. 그런데 음, 이 재료를 어떤 걸 할까 접함에 있어서 그 지금 이쪽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.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피규어 초기 작업할 때 시바툴과 에폭시 퍼티를 사용할 예정인데 시바툴로 전체적인 모양과 뼈대를 잡아 경화시킨 뒤에 에폭시로 덮어 씌우고 작업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? 아니면 시바툴이나 에폭시 퍼티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?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온 말은 다 가능하고요.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을 때는 이런 방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원리만 알고 있지, 어, 방법을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것을 방법을 안다고 그걸 잘 수행하기는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런 점이 어려운데, 하나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제 재료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, 제가 사용했던 시바툴은 그 초록색 빛 나는 시바툴이에요. 철썩철썩 치덕치덕거리는 그런 시바툴이었는데 그 시바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질척거리니까 형태를 잡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반나절을 이렇게 굳혔어요. 굳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에폭시를 저도 이렇게 붙이려고 했는데 그 붙이고 난 게 조금 모양이 잘 안 잡히니까 여기저기 또 다듬어야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의 마음은 계속해서 조형을 하고 싶은데 이 시바툴 이 시바툴 이거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스케줄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뭔가 작업하는데 필요한 스케줄이. 그래서 막 조금 작업하다가 뭐 다리 근육 만들고 뭐 이런 것들 만들다가 멈췄다가 또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에다가 그런 어떤 뼈대 위에 또 뼈대를 만들고 거기 위에다가 살갗을 이렇게 붙이려고 하니까 또 깎여야 되니까 붙이면서 깎여야 되고 깎이면서 붙여야 되고 깎인 게 막 여기 튀고 막 그러니까 물론 지금 하면은 그 속재를 쓰는 데 있어서 완급 조절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이제 1년 전이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부분을 잘 몰랐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조형 연습을 할 때는 유토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원형을 만들 때는 이제 스컬피를 하는 게 제일 낫다. 제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이유를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번거롭지 않기 때문이에요. 번거롭지. 그러니까 저런 방식은 좀 어느 정도 좀 한 사람들이 익숙하게 익숙해졌을 때 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뼈대 만들고 이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. 처음부터 뭐 도면을 작성하고 뭐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 그 뼈대를 만들고 시바토를 바르고 그다음에 에폭시를 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톱으로 잘라서 그걸 파팅을 하고 그 안에 뼈대 남은 거를 파내 가지고 다시 그 음각과 양각을 해서 팔을 꼈다 뺐다 하게 하고 그거를 또 뒤집어 가지고 혹은 바로 해 가지고 공기가 생기지 않게 해서 그걸로 몰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레진을 섞어서 부어 가지고 다시 뽑아내고 이러는데 생기는 시행착오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. 이게 장난 아니게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
접근 방식이 가장 쉬운 걸로 시작을 하고 오래 만들 각오를 해라. 뭐 이 정도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지금 얘기한 게 아무리 그 타자로 치면 더 머릿속에 안 들어왔을 테고, 그리고 또 말로 해도 이해가 안 되고, 실제로 보여주면은 또 많은 시간이 걸리고,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 조금씩이지만 빠진 부분도 많지만 다 영상에 올렸는데 1년이 걸렸어요. 1년을 넘게 올렸는데도 물론 뭐 잘 정리해서 올리진 못했지만 제 1년 동안의 과정을 올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설명 몇 마디로 해서 잘 한다는 건 어렵고, 그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셔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한 번에 그 어떤 업체나 이런나 아니면 원형사 분들, 오랜 경력이 된 분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보시고 하시기에는 많이 힘드실 겁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좀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데, 그래서 제가 영상 초기에 뭐냐면 대충 하자, 뭐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시작하자,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이유가 그런 이유고요.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스패추라라고 하는데, 뭐 스패추라 같은 말인데요. 보통 이제 우리는 헤라라고 많이 사용을 하죠. 예. 여기에 보면 어떤 형태의 스패추라를 사용하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. 이거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.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한테 어떤 거를 어떻게 사용한다라는 거를 하고,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헤라를 보신 것 같은데 어렵게 느껴져서 야구 얘기했는데, 뭐 어떤 헤라를 쓴다고 해서 쉽게 될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이런 부분도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, 도구는 그냥 나무젓가락이나 이런 것들 깎아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누르고 가르고 할 수 있는 거 편하게 해가지고 그 이런 조형을 하는데 뭐 편리한 그런 것들을, 유토나 이런 것들을 좀 골라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뭐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런 스패츌라 사용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. 그 외국 영상에 보면 그런 거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는데, 도색 영상은 제가 뭐 원래대로라면 작년 4월에 올리기로 했는데 이렇게 늦춰져서 1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그래서 이제는 약속은 못 하겠고요. 하면서,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그냥 취미로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것들도 있지만은, 이걸로 해서 한 생산을 하고 하나의 커다란 공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크게 업체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한 번에 다 만들고 있습니다. 뭐 재료도 그렇고, 그래서 그런 것도 판매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. 그래서 좀 진행이 늦은데, 언젠가는 그런 모든 노하우 관련된 거를 제가 다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. 공개를 하고, 그리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조형하고 피규어 만들고 이런 거에 한국 시장에 이제 파이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. 정말로요. 그래서 복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, 업체 분들도 많이 활성화되길 바라고요.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 안 되겠지만은 그러길 바라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예, 뭐 모두가 뭐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다란 그런 것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.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. 그래서 다소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여기까지 신홈님의 답변은 여기까지 하고요. 그리고 이거는 그 초보 가이드로 영상으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은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